훌륭하다고 느꼈던 학생이죠. 네. 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제가 유도 질문했는데 수학 쪽에서는 그랬어요. 네. 전 아니었어요. 얘는 평균 이하 학생이었어요. 제가 좀 약간 친구 같은 엄마이기도 해서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과의 자소서도 써보고 입시를 위해 한번 달려가 보고 이런 과정 자체도 충분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상상고 입시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상상고를 좀 찾는 문의 중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본격적으로 학생별 합격, 불합격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왜 붙었고 이 학생이 왜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L2 학생 있잖아요. 성실했고 구술력이 좋았어요. 여기서 구술력이 좋다는 건 자기가 생각한 말을 반듯하게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L2 학생은 충분히 합격할 만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L2 학생의 경우도 내신에서 깎인 점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상상고는 B가 있어도 합격할 수 있다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또 되겠죠? Y2 학생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Y2 학생은 그다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인성 독서 면에서는.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5번 물어보면 4번은 틀리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말을 당당하게 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만 보면. 근데 잘 못 맞춰. 그러므로 만약에 인성 독서만 본다면 관상으로 합격을 거머쥐었다. 창의융합도 정답률이 아주 막 100%로 높은 친구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7, 80%는 됐었고 말하기는 창의융합에서도 참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게 면접으로 보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거도 어쨌든 영재고랑 다르게 면접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보면 수학 문제 더 잘 푸는 친구들은 더 있지만 되게 반듯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언급하신 두 친구들도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고 면접형의 인상이 좋은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합격하는 경향이 상산이나 과고나 그런 데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쁘게 보면 잘 알지는 못하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21세기형 인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상산이나 과고에서도 많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뽑아왔을 때 이런 친구들을 뽑을 때 나중 대입 결과는 더 좋았거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뽑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애들이 또 활동을 잘할 거잖아요. 이 Y2 학생도 그거 잘할 거라는 확신은 있거든. 우리 되게 심오한 교육정책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저는 불합격한 학생 중에 J1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J1 학생은 정말 진지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반듯하게 얘기했어요. 반듯하게 자신감 없게 얘기했어요. 아까 걔는 반듯하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이 J2는 반듯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답을 맞추는 능력은 Y2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막판까지 오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았으나 제가 수업을 할 때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이 흐려지는 걸 많이 봤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힘든 거지. 그리고 답을 해야 될 때는 반듯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까 Y2와 다르게 입만 살아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얘는 너무 오답률이 높았어요. 제 영역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탄탄했거든. 저보고 평가하라면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면접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어느 정도 정답 근처에 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창의융합은 어땠어요? 창의융합도 말은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계속 좀 걱정하던 학생이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신은 사실 5레이를 맞았던 친구거든요. 이런 걸 보면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생각한 기준에 따르면 독해력, 구술력, 설계 능력 3개 중에서 독해력과 설계 능력이 특히 떨어지는 학생이 바로 이 학생이다. 제4, 우리 학원에서 가장 내신이 좀 불안정한 학생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구술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구술력이 뛰어나면서 설계 능력까지 뛰어났고, 창의융합은 어땠나요? 창의융합은 처음에 조금 그 문제가 생소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또 나중에 좀 후반에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 결과가 이제 좋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결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연락했을 때는 정답을 맞췄었던 걸로 보여요. 어쨌든 뒷심 있게 공부를 네. 이어가서 어쨌든 내신이 안 좋았던 그만큼 학업적인 기존의 베이스는 좀 약했던 친구인데 네, 초반에는 조금 문제 푸는데 정답률이 좀 떨어져서 후반에 많이 좀 상승한 친구. L1번, L5번 네. 이 두 학생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우리가 상상고 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잖아요. 원래 다른 입시반에 있었는데 얘들을 빼내가지고 여기에 넣었거나 걔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나 네. 지금 그런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때 길을 잘 안 내주지 못했다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격의 길로 인도는 해준 건데 그러니까 네. 그 학생한테 더 맞는 입시 학교가 어딘지를 소장님이 지도해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김효수 선생님이 자신의 몫이 있다고 종종 말씀하신 선생님이 뭘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잘 가르쳤죠. 뭐 어떻게 가르치셨는데요? 네, 뭐 L5 같은 경우도 원래 뭐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긴 했으나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도와줬고요. L1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쓰는데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좀 끼고 오랫동안 봐준 친구기도 해서 저의 애정이 많이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제6번 학생은 제가 자기소개서에 위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증거가 되는 학생이거든요. 제6 학생이 독서 부분에 엄청 특이한 책을 썼어요. 딱 보는 순간 이런 책을? 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책을 썼어요. 그게 합격 요인 1번. 합격 요인 2번은 말을 잘했어요. 네. 발음이 굉장히 선명해서 이 학생의 답을 진지하게 듣고 있으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죠. 그렇기도 한데 지적을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고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얘는 조금만 지적해도 고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인 거죠. 이걸 상상고 면접에서도 티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고, 자기소개서에. B학생도 엄청 발전하는 게 지적해주면 되게 금방금방 발전하는 게 느껴지는 학생이었어요. 저 B학생은 우리가 처음에 보자마자 훌륭하다고 느꼈던 학생이죠. 네. 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제가 유도 질문했는데 네, 수학 쪽에서는 그랬어요. 네. 전 아니었어요. 네. 얘는 평균 이하 학생이었어요. 제가 얘를 언제부터 인정해 줬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랬는데 거기에 내용을 가득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얘는 엄청 정성을 기울이는 학생이구나 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줬죠. 왜냐하면 정성을 기울이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주면 더욱 계속 발전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 바닥에서 매번 야금야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쯤에는 거의 단독 꼭대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상고 입장에서도 인재를 얻은 거야.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전교 1, 2등 하고 있어요. 전교 1, 2등. 네. J5. 네. 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죠. 맞아요. 드물게도 대치동 한복판 학생인데 일찍부터 상상고로 목표를 정했던 학생인데 결국 떨어졌어요. 얘가 노력을 안 했어요. 제가 얘한테 시킨 게 여러 개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이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지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시간을 계속 보낸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낙관적 전망,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그게 없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입시를 파이널까지 하려면 어떤 학교가 됐든 약간 그 아이의 그 입시를 자기가 꼭 골인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의식에 찬 의지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들은 얘기를 듣고 변화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습성을 바꿔보고 이런 류의 변화하려는 의지도 또 필요한 요소네요. 그래서 입시에 도전한다는 게 꼴랑 16살 먹은 애들이 도전한다는 게 이게 여간 강심장으로 대처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네, 본인의 의지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의지를 키워주려고 뭘 하시나요? 동기부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담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친밀하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요. 제가 좀 약간 친구 같은 엄마이기도 해서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제 친구 같은 선생님처럼 이제 엄마한테 말 못한 얘기를 사실 하기도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반들은 이제 자기들끼리도 많이 그런 것들을 네, 동기부여가 서로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옆에 하는 친구가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 자기도 또 열심히 하고 옆에 아이가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런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그 학교로 가고 싶어하고 그런 친구들 간에 시너지 나는 것들이 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또 상담할 때 상산 입시가 다른 학교 입시랑 다르게 준비해야 될 거는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요 유형에 빨리 익숙해지고 좀 구술을 갖추고 그러면서 사실 수과학 문제도 복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고 인성 독서도 거의 이제 국어 수능 문제의 연습도 조금 일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과정 자체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좀 가질 수 있고 네, 요런 친구들과의 자소서도 써보고 입시를 위해 한번 달려가 보고 이런 과정 자체도 충분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들여보내 보시고 입시를 좀 시켜보시고 그 과정에서 그럼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거고 본인 학생도 자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작년에 수업하다가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기 밖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복도에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있다. 가서 구경하고 자극받고 올 사람. 근데 이때 L2가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자기 꼭 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서 한 10분 정도 구경하고 보다가 왔거든요. 소감을 얘기해봐라 했을 때 L2가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참을 수가 없대.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각인이 되면 나중에 힘들거나 지칠 때 이거 다시 기억에서 떠올려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분석 영상이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의가 상상고 입시를 시작할지 결정하시고 싶어하는 어머니나 학생들한테 좀 좋은 정보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